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9689번님. 대통령을 탄핵시킨 당을 불러서 인터뷰한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저는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저를 두루까거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두루까거요? 네, 저희 그 PD께서, 저 감독님께서. 따거는 아는데 까거는 또 뭡니까? 까는 사람. 네. 까거. 예. 네, 그 중국어 같죠 좀? 그러니까요. 네. 따거 이거는 아는데. 네. 오늘 이슈는 뭐로 하셨습니까? 밤에는 북한 영공. 남한 전체가 북한 영공이라는 말씀입니까? 북한 무인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인제군에서 이 북한 추정 무인기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군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네. 이 사진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네. 안에서 사진을 쭉 보니까 사드 배치 그 성주군 일대 사진도 한 10장 정도 발견이 됐다. 그런데 사실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군사분계선부터 시작해서 예. 성주군까지가 한 270km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반도 남단까지 그냥 내려가서 네. 촬영을 하고 돌아가다가 거의 북한 다 돌아갈 그 무렵에 연료가 떨어져서 지금 추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설 하나. 네. 두 번째 가설은 남한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네.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게 제조하거나 하면 옆에서 다 보고 할 텐데 생각이 안 될까요? 요즘 뭐 그 정도 제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조립은 하면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근데 우리 군은 뭐 발칸포라도 한번 안 쐈습니까? 전혀요.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그 주민이 예. 신고를 해서 예.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날로그 국군이군요. 그래서 아날로그 지금 육군. 이제 뭐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이제서야 뭐 전방적 전체적으로 뭐 수색 뭐 정찰해서 늘 뒷북이죠. 추가로 더 있는지 뭐 찾아내겠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2014년도에도 이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때 파주군 연평도 삼척 예. 그때 나왔고 예.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예. 파주 쪽에서 발견된 무인기 안에서는 나온 사진에는 예. 청와대 인근 사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촬영을 할 땐 또 이게 근접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예. 고도까지 낮추고 촬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걸 발견을 못했다. 예. 이게 또 격추를 못 시켰다. 예. 그래서 완전히 비상이 걸린. 방금 청와대는 201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2014년. 2014년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있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외교 뭐 내치 다 무너졌네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 그 이후에 나름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조치였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레이저 장비를 이스라엘로부터 사들어왔어요? 예, 무려 10대나 도입을 했습니다. 일단. 예. 돈 쓰는 거에 참 잘 쓰죠.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청와대 인근에도 일단 배치를 했고 또 2014년 말에는 또 국내산 예. 어느 업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국내산 저고도 레이더 장비도 예. 이거 무인기 잡아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 배치를 끝냈어요. 예. 2014년 말에. 예. 그런데 그 레이더들은 다 뭘 했냐. 예. 는 거죠, 이번에. 예. 옛날에 그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다고 해서 상군사관학교 만들었고 예비군 창설했거든요. 네. 늘 우리는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예비군이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이런 상태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레이더들이 계속 레이더망을 피해가 다녔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레이더 기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소름이 쫙 돋는 얘기인 거고 예. 북한군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개가 발견이 됐는데 네. 용케도 이게 레이더망을 다 피해서 예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좀 용케 지역 주민 그 눈에 딱 발각이 된 이런 경우란 얘기인데 도대체 그 많은 레이더들 다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도입한 장비들은 다 뭘 했느냐. 이번에도 또 방산비리냐. 그래서 이게 사놓긴 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갑갑한데요. 예. 지금 북한은 이 무인기 한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군이 파악한 바로는 30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바로는요? 예.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레이더도 작동 못 시키는 주제에. 그러니까 아예 레이더 작동시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실수로 이번에 못 잡았을 거라고. 옛날에 노크 기순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크 기순. 세상에 북한군이 내무반 입구까지 와서 노크를 내서 기순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강군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그러게요. 이 뭐 비싼 또 별 4개를 달고서 사성 장군 지프를 타고 다니실 위상이 됩니까 이게? 뭐 하여튼 어찌됐건 300여 대가 이제 일단 추정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300여 대 이거 놀릴 리가 없잖아요. 예. 절대. 예. 그죠? 어떤 식으로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제 생각은 거의 매일 밤 띄우지 않을까. 몇 대씩이라도 하다못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의 군 기술을 무시할 게 아니라요. 광학 기술을 비롯해서 미사일 쏘고 있죠. 예. 저 ICBM 탄도탄 만들죠. 원폭 핵폭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발견된 무인기가요. 예. 2014년도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쌍발 엔진 달고 있고 카메라도 더 이 정밀 카메라 달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은 다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와서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기지도 촬영을 하고 가고 온갖 철새들이 다 날아와서 조류독감 다 전파시키고 이제는 아예 우리나라에 늘 존재하는 그런 풍토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무슨 느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닭값이 하도 높아 놓으니까 친느님 치킨의 치자를 따서요. 친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치킨 한 마리, 닭 한 마리가 2만 원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닭은 날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하늘이 다 뚫히는 바람에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피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계농가에서는 잇따른 치킨 가격 인상에 좋아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소비 심리를 우려해서 벌써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나섰답니다. 왜 불매운동까지 나선 걸까요?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닭이 유통되는 구조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는 네. 농가들은 하림이나 마니카 같은 닭고기 회사와 계약을 해서 사육을 하고 네. 그 계약을 해서 사육하기 때문에 일정한 원가에 생산된 닭고기를 하림이나 마니카 같은 회사는 뭐 BBQ나 굽네치킨, 교촌치킨 같은 회사에 네. 계약된 가격으로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가격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하림은 원청이 되고 바베큐와 굽네 교촌 치킨 쪽은 이 물건을 하림 쪽으로 납품을 받는 회사가 되고 사육 농가는 일정 한 마리당 얼마씩 해가지고 일정액을 받으면서 그냥 사육만 해서 넘겨주는 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마리 키우면서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농가는? 농가는 이제 사료하고 그 병아리 같은 걸 회사에서 대줄 경우는 1년 평균을 따질 때 약 450원에서 500원 정도의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닭 한 마리당요? 예, 그게 생산 원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농가들이 필요한 뭐 기름값, 약값, 예. 또 그런 사육 보수를 포함해서 그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보통 닭은 병아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유정란에서부터 병아리에서부터 이런 시내 소매시장으로 나가는 이런 닭고기 형태로 나가는 그 닭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지금은
육종이 많이 개량되고 사료도 좋아져갖고 보통 35일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예, 35일 전후로요. 예. 그럼 대한민국에 하루에 유통되는 닭 마리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하루에 유통되는 게 전용 육개만 한 120만 수. 120만 마리.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계되고 있는 닭 마리 수는 혹시 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 마리수는 우리가 도계장을 통해서 예. 뭐 토종닭이라든지 3개 같은 거를 포함할 경우 약 9억 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9억 수 정도요. 이번에 한 3천만 마리가 저기 매장된 거죠. 도살 처분된 거, 살 처분된 거죠. 약 한 3,800만 마리 정도. 3,800만 마리 정도요. 자, 이제 아마 제가 여쭤보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양계협회는 AI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불황이 왔을 때, 네. 치킨 업체의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 확대를 좀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격 인하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경우 AI 영향으로 1,000원짜리 병아리를 사가지고 한 35일 키워가지고 1,500원, 1,600원에 파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네.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킨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치킨이 대한민국 대표 간식으로 인정되고 국민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2만 원 이상의 치킨이 나온다는 건 이것은 우리 양계 산업의 닭고기 산업 미래에도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매운동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용재 회장님. 예.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병아리 한 마리 1,000원 주고 사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1,000원 주고 사오셔가지고 한 35일 정도 예. 전후로 해서 키우셔갖고 이거를 6개로 해서 이제 만들어 파시면 한 마리당 1,500원에서 1,600원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황. 현재. 근데 이게 이제 BBQ나 굽내나 교촌으로 가면 일반 소비자 입에 들어가면은 2만 원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 산업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공급받는 건 이거고 다른 구조로 돼 있다고 아까 계약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바닥에서는 이렇게 가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닭을 잡아서 2,8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공급되는 게 알고 있습니다. 예. 2,800원에서 3,500원 정도 공급받아서 튀겨서 양념 묻히고 박스에 넣어서 오토바이에 배달시키고 입에 딱 들어가면 2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황당합니다. 그렇군요. 그 불매운동 방식은 정해지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1차로 예. 2만 원이 넘는 치킨의 가격이나 예. 또는 2만 원 이상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예. 이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회사 전체 제품에 대한 안 먹기 운동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큰 거 아시죠? 예, 예. 맞서서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 하림은 갑과 의뢰 관계에서 또 의뢰 관계입니다. 예. 이 소비 관계가 있고 대량 소비처이기 때문에 하림 같은 업체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양계 농가를 상대로 갑질도 하겠네요, 당연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그런 회사하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야, 이 구조도 유통구조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유통구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20년 동안 이런 구조로 계속 오면서 또 이 시장에서 또 과잉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 이제 덤핑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지금 이런 상황에 덤핑도 나온다고요?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네, 과거에. 예. 조금 과잉되면은. 예. 뭐, 일부 소문이지만. 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런 하림 같은 회사한테 A 회사는 1,000원 준다는데 왜 너희는 1,100원 달라고 그러느냐. 예. 이런 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사례가 좀 비일비재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용재 회장님. 근데 이제 예. 저희 방송국에서 점주들과 이렇게 전화를 해보신 모양입니다. 해보니까 18,000원짜리 닭 한 마리 팔면 순수익은 한 680원 남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 저희들이
이 치킨 시장이 전체 닭고기 시장에서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네. 이 점주들은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책을 수비하면서 네. 진짜 이 점주들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가를 공개해서 네.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은 100% 점주들한테 돌아가게 해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 예, 그렇게 회장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